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 그리고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 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를 발본, 쇄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에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LH 투기 사태는 단순한 민생 경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인 공적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사기까지를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입니다.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모두 발언,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범준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 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면서 투기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하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업무 보고하면서 또 했네요. 이 이야기를 세 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세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 이번 LH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을 시험하는 첫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볼까요?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민성기 의원. 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거듭 강조했고 그러면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모순되는 듯하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LH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약간 모순된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주제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LH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잘 협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기소와 그 수사의 분리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제까지 정부가 앞으로 정부 합동조사 끝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검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 검찰이 지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검사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아마 정세균 총리가 내일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집권당 인사들이 했던 메시지를 보면 6대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검찰이 수사의 이유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 검찰도 수사할 수 있으니 검찰도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이 검찰의 신뢰 문제를 얘기했다면 경찰은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가도 함께 점검해야 되는데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여전히 경찰도 국민으로부터 과연 신뢰를 받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메시지를 받아서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섰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끄던 검찰 조직이 이 문제를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국민적 여론들이 적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공적 기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버닝썬 사태 등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다 신속하게 그와 같은 메시지가 변창흠 장관에 대한 책임 문제와 함께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여권 입장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성격적 발언이 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수사에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안산지청 가서 또 그런 이야기도 했고 안산지청이 경찰과 잘 협력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다만 예전처럼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모양새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검경 사건 조정 그리고 이제 경찰청 국수본 설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중대한 어떤 사안을 다루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인 상황에서는 다소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기존에 우리가 보던 익숙한 모습들처럼 검찰이 이제 경찰을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이 워낙 크고 그리고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지금은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중대범죄 틀에 사실은 수사를 하다 보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아니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도 참여하게 해서 또는 이제 검찰 수사관이라도 참여하게 해서 처음부터 수사에 검찰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도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틀 안에서 최선의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냐 이거죠, 정부가. 검사가 참여할 것이다, 합동수사본부에. 그런 이야기를 그제도 안 하고 어제도 안 하다가 오늘부터 분위기가 뭔가 바뀌고 언론에서 지적을 했고 아마 정세균 총리가 내일쯤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이 검경 사건 조정 이후 처음으로 이제 협력을 하는 이러한 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선을 그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소 형식적인 어떤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법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또 그 법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뭐 적용을 철저하게 하는 뭐 그런 국면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뭐 결정권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의중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제 관련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좀 검찰이 이렇게 같이 수사를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실은 이제 합동 조사, 네.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수순부터가 뭔가 아니한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찰이 LH 본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속도가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이미 압수수색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검찰 쪽에서는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죠. 부동산 네. 투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다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이 주도를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에서 검사가 좀 파견이 돼서 노하우를 좀 전수하고 또 조언도 하고 이런 취재는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그 아주 특징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검찰이 수사했으면 아마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했을 거다. 일주일 지나서 압수수색하는 거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에 이제 검찰의 그 수사 참여에 대해서 좀 저해했던 거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해놓고 이게 첫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바로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면 이거 수사권 조정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의식해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조의 발언이 아마도 검찰의 검사들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수사 경험을 이번 투기 의혹 수사에도 살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현 정부가 강조를 했는데 검찰이 바로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조금 아까 민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좀 걱정되고 근데 또 하나 양날의 칼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검찰이 좀 뒤늦게 참여를 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만에 하나 수사 결과가 국민적 기대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으로까지 다시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에는 악재가 쏟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분명한 것은 국토부 등 정말 정권의 핵심적인 영역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확실한 수사에 나설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LH 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는가를 찾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사전 정보가 도대체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까지 만약에 정치인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봐준 사람이 있다면 수사 범위들은 굉장히 확대되면서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LH에 국한된 일부 사람들로 꼬리 자르기 끝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더니 결국 그러한 검찰 조직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라는 과정의 지난 전례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워낙이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터라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실규명에 나서게 될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상정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면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아마 매섭게 변창훈 국토부 장관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야당이 강력하게 국토위원회를 소집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거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토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명분과 논리가 이거였어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 국토위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긴급 현안 질의를 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오늘 3월 9일이에요.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는 내일입니다. 그럼 오늘 결과적으로 국회 국토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때 내세웠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민주당이 뭔가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LH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의 동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국회를 안 열고 나서는 버틸 수가 없다. 이거 여당이 소위 독박을 쓰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또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여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그 회의 내용을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그 이런 비리가 나타났을 때는 LH 사장이었죠. LH 사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 변창흠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것도 좀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변창흠 장관 참 어렵게 국토부 장관이 됐고 김현미 전 장관 이미 지난 총선 전에 바꾸려고 했는데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이 또 낙마하고 이 변창흠 장관까지 만약에 책임론 휩싸여서 나중에 책임을 묻고 만에 하나 사퇴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여당도 정부도 신경을 쓰긴 하겠습니다만 민심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을 처음에 임명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을 높이 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정부의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사실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거든요. 변창흠 장관이 이 어떤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수용되는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LH 사장 출신이어가지고 지금 투기한 직원들을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불이 번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정책적인 역량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내에서도 이거 이대로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이 LH 투기 의혹이라는 게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또 이렇게 좀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 나가야 될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 뭔가 추진을 하니까 그 공공이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 공사 직원이라든가 정치권이 나와가지고 나눠먹기를 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또 그런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을 이번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겁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것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더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지금 변창흠 장관을 경질하지 않게 되면 변창흠 장관을 볼 때마다 LH 사건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들이 오히려 밑에 하급 직원들에게까지 공직기강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태가 촉발하고 나서도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는 국민적 인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변창흠 장관을 경질하게 되는 순간 얼마 전에 이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공주도 재개발에 사실 변창흠 장관을 중심으로 현 정부는 올인합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주자로 나오게 되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쩔 수 없이 여권 입장에선 변창흠 장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해법은 공공성인데 이 공공성의 핵심 축인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무적 상황인데 이런 정무적 상황들 4월 7일 보궐선거 고민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칫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다가는 내년도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완전히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속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야당 의원들에게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언론이 미처
검증이 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런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활약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보가 없습니까? 지금 국토위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 열리게 된 것이니까 아마 이 내용을 봐야 될 것이고요. 야당의 의석이 적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문회 자리에 고위공직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이 국정농단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문회장에서 잘못된 증언하게 됐을 경우 훗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위증까지 처벌된다고 하는 그렇죠. 전례들을 분명히 예. 있습니다. 각종 제보들이 쏟아져 오지만 그 제보들을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협의한 다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여당이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민석 대변인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번 비리가 만약에 정말로 심각하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한다 이러고는 뭐 예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여론이 더 동요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게 2월 4일 날 대대적으로 소위 공급 정책을 의욕적으로 그렇죠. 내놨는데 그걸 한 번에 뒤엎는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이런 LH 의혹 사건 이후에 소위 수용당하는 그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진척 속도가 늦어질 때 그러면 공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거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정책만큼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권, 청와대, 정부, 여당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민심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됐는지 일단 국회 국토위 상황을 좀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신 공문서 사본 현황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와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목록들을 다시 정밀하게 점검하셔서 가능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LH공사 직원 투기 그 자체도 분하지만은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 투기마저 셀프 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고 하는 데 대한 더 큰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죠. 그리고 장관이 바로 책임 주체인데 셀프 조사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자료 제공 측면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지금 분석- 합동조사를 내세워서 일주일 동안 시간 끌다가 결국은 민심에 떠밀려서 지금 수사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 후속 대책 때문에 더 큰 그 실망감이 국민들에게 안겨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그 내일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셨죠?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 본인 기준으로 아마 지금 이제 어제 저녁까지 아니 뭐 동의서를 내일 제출했고 해요 안 해요? 언제 하는 겁니까? 날짜는 제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규모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이 파기됐습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어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우리 변창흠 장관이에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아, 저는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럼 그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또 사정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네? 아니 제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네. 그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가지고 맹지 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또 지방근무 직원들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땅을 샀냐 말이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그런데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당연히 근데 있을 수 장관이 없는 그 제19 감사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게. 네, 오늘 LH공사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는데 그때 이런 공직자 청년 의무 강화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저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네,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참으로 못한 것 안타까운 같습니다. 게요. 1, 2기 신소기 신도시에서 다 교훈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가뜩이나 지금 투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집단속부터 철저히 당연히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더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 LH 사장 차기 사장으로 지금 김세용 씨가 내정된 거 맞습니까? 아직 저는 통보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도가 다 내정됐다고 하는데 모릅니까? 네, 저한테는 아직 오진 않았고 제가 제청한 적도 그럼 우리 없고 직무대행은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누가 내정하는 거예요, 내정은? 그러면? 국토부 장관, 상급 기관의 장관도 모르시고 직무대행도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추측성 기사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정된 바 없다? 분명히 내정이란 말씀하세요. 내정이란 자체가 지금 현재 절차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LH공사 사장 시절에 SH 사장으로서 장관하고 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분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동산 부자더라고.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청담동 서빙고동의 아파트 2채, 마포에 단독 1채, 전국의 강화도, 제주도, 전남 당양에 4,675평의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은 이번 문제를 이번 LH 투기를 해결해야 될 뿐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요? 네, 그건 뭐 인사권과 관련되는 아니 어떻게 부분이기 생각하시냐고요.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분이 국토부장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 이렇게 다주택자와 또 많은 땅을 보유하신 분이 LH공사 사장 맡는 게 적절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는데 그건 국민들에게 절대 수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아까도 어쨌든 이사대책 이건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 했는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무신분립이라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국민들의 불안부터 잠재워야 되거든요. 이번에 강력한 수사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이 정부의 명운이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철저한 수사로 자기를 기른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들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중계 중이라 특히 오늘 7분을 넘어가면 발언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이번 LH주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도 지금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준엄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저도 높은 수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임 LH 사장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님께서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전임 LH 사장이자 또 현재 또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학자 시절부터 투기 근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그런 소신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철학은 변함이 없으세요? 네, 지금까지 계속 투기 억제 방안이나 또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 그런 강조를 해왔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PPT에 나오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과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보세요. 네, 사실 자체는 맞죠? 네, 발언의 경위와 취지와는 상관없이 저 발언들은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미 불찰이라고 사과도 하셨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기 행위를 마치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처음 모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과를 하셨는데 그만큼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감정들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충분히 인지하시고 발본 세권 그리고 명확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완벽한 환수 대책 등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단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LH 임직원들이 투기 행위로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익을 거둘 것으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 환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현재 내부의 비밀 정보를 활용해서 했던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LH 내 또 규정을 총동원해서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관련 법령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에게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기밀을 이용할 시에는 징역과 벌금과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되어서 장관께서는 환수가 그동안 있었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그 업무상 비밀이 직접적인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공직자에서 회의라든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그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국토부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이 부패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런 재산상의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자료 제공과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예. 우리 LH 사장 권한대행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PPT에 보면 LH 직원들의 다양한 투기 형태를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저렇게 요약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분 쪼개기, 나무 심기, 대토 보상을 위한 토지 매입, 토지 쪼개기 매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업계에서는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 우리 부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분노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다양한 투기 행태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상 투기적인 요소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H 직원들의 행태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LH 직원들이 발송한 메일에 어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혹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투기 의혹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취재에 이제 너무 많은 언론이 이제 이렇게 각각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재의 창구를 좀 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언론 취재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예. 정보 전달이 있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걱정이 다음 보시면 이 13명의 사람들이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사업본부, 4명은 전북지역본부, 1명은 근무 경력자가 또 배우자가 과천입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어울려 있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LH 내부에 사전에 감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작동. 정의당의 심상정,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의 질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변창흠 장관 할 말이 없겠죠. 죄송하다는 말 말고 심상정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고 나도 생각이 같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가 진행되는 사이에 야당 의원의 질의가 진행이 되고 변창흠 장관의 답변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